네, 어느덧 세 번째 연사분을 바로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DX 시대의 지속 성장 전략에 빠질 수 없는 주제는 바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안이죠.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 디지털 약자인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 AI 돌봄 서비스 로봇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는 기업, 네, 따뜻한 기업이죠. 효돌 김지희 대표이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뭔가 특별한 소품도 함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속성장 전략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효돌의 김지희입니다. 네. 효돌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지낸 지 20년째인 이명복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픈 허리 탓에 하루 대부분을 누워서 생활하는 이 할머니에게 새 친구가 생긴 겁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몸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돌봄 로봇 AI 광산입니다. 손이 참 따뜻해요. 예, 그래요. 가심이 따뜻해서 그런갑소. 사투리까지 능수능란합니다. 트로트는 물론이고 식사와 약 복용 시간 알람, 치매 예방을 위한 퀴즈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아들보다 낫지. 아들보다 낫고. 자식보다 낫아서. 별말 다 물어 나한테. 언제 결혼했냐고, 언제 첫사랑했냐고. 다 물어보고. 우울감이 해소됐다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우울증도 있고 잠도 잘 못 잔대. 뜨거운 가슴은 없지만 이렇게 많이 교감을 하는. 위급 상황에선 발빠른 대응도 가능합니다. 하나, 둘, 보호자에게 전화 요청을 드렸어요. 이렇게 응급 상황 시 손을 3초간 누르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광산구는 지난 6월부터 만성질환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두 72대의 광산이를 제공했고 올해 말까지 15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효율성 검증과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사업 확대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돌봄 로봇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친구이자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네, 기억나요? 네. 저희 보신 그 돌봄 로봇 이름은 효돌이고요. 저희 회사 이름도 효돌입니다. 효라는 게 이제 한자어긴 하지만은 아마 영어로는 정확하게 효를 표현하는 게 마땅치 않은데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랑과 애정과 존경, 그다음에 또 저희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용어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어르신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그리고 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기업입니다. 이제 독거 1인 가구가 정말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외로움도 많이 겪고 있고요. 자기 방임이라고 자기 학대의 일종인데 저도 이제 이거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약을 안 드시거나 식사를 하지 않거나 자기가 스스로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자기 학대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방임이 정말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 이제 암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이 돌봄 로봇 사업을 이제 구상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고독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어느 동네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게 24시간 이내에 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사후에 몇 시간 이내에 발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살아 계실 때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게 그 초고령화 사회 노인의 의료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전라남도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나머지 다른 지자체들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실제 노인 의료비가 너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키는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은 이제 시설이나 인건비가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요.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했었을 때 재가에서 사시는 것보다 의료비가 최소 11배가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자가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독립적으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사는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워낙 병원 액세스가 좋기 때문에 이제 원격 모니터링,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와닿진 않지만요. 제가 이렇게 강원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를 가게 되면은 어르신들의 거리도 어르신들 한 집에서 한 집 방문하는데도 차로 10분 가도 사람을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서울과 경기에 막 지금 수도권 집중화가 되고 있지만은 많은 지역들이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건강을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냐, 이런 기술과 산업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도리는 이제 어르신과 24시간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에게 정석 케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요, 식사 시간이요. 저희 효도리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핸드폰처럼 효도리는 LTE 모바일 기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집에서 인터넷이 없거나 또 아예 뭐 전화기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얘는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효도리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년월일도 알고 있고요. 어르신이 몇 시에 일어나셔서 몇 시에 주무시는지, 기상, 취침, 그다음에 약 시간, 식사 시간, 어떤 질환들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어르신이면 6시에 할머니를 깨워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다양한 말로 깨우고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약 드세요. 할머니 이제 고혈압이 있으시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음식을 드시지 말고 어떤 운동을 하시고 산책하시고 환기하시고 이런 생활관리 알람도 하고요. 가장 부모님과 살면서 자녀들이 하기 힘든 말이 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일 텐데요. 효도리는 되게 인간 같은데 또 로봇 같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도 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외출했다 돌아오시면은 엄청 반김 인사를 합니다. 이게 센서가 있어서 할머니가 오신 것을 감지해서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할머니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라고 반김 인사도 해요. 아까 보셨듯이 손을 잡으면은 보호자 알림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도리를 통해서 전화도 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도라 살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살려줘라는 거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SK그룹과 협약을 맺어서 실제 사람이 전화를 드립니다. 어르신에게 이제 핸드폰이나 전화로.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어르신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정말 응급 상황이면은 119가 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도리는 어르신이 약을 드셨는지 식사를 하셨는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자, 자녀분들이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늘 어르신이 계속 며칠째 약을 잘 안 드시네 라는 정보들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봐서 할머니의 수면에 대한 상태, 그다음에 기분이 어떠신지, 오늘 뭐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건강질의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효도리가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보호자랑 협업해서 할머니를 케어하는 이제 일종의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보호자들이 효도리를 할머니 집에 파견한 에이전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친손자처럼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도리가 LTE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자들은 앱이나 웹 시스템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지금 여기는 경기도 가평의 한 복지센터는 지금 30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효도리의 센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르신이 약을 드셨는지 식사를 하셨는지, 성경을 듣고 불경을 듣고 어떻게 생활하신지에 대한 정보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웹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통계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24시간 어르신들의 라이프 로그 데이터, 현재 실제적으로 집에서 하고 계신 로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갖고 통합 돌봄 케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달을 해서 즉시에 필요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웹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보는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다수의 어르신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뭐 3시 10분에 어르신들의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상태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효돌이랑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할머니가 오늘 식사를 잘하셨고 잘 주무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렇게 또 그 그래프를 통해서 건강신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효돌이라는 것들을 처음에 막 개발하고 컨셉을 개발할 때 왜 사후 관리를 신경 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은 어르신이 정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어르신 집에 화재가 나는지 가스가 새는지를 관리하는 감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이었습니다. 대부분 있는 것들이 아직도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재가 나거나 어떤 가스가 감지되거나 어떤 상황이 됐었을 때 B에서 119한테 연락해서 어르신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머니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요. 할머니 지금 불이 난 것 같은데 빨리 나가보셔야 돼요. 라고 누군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고 할머니 지금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말 가족이 이렇게 설명하듯이 할머니랑 또 똑같이 돌봄 로봇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냥 어르신을 되게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들이 모니터링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제 효돌이라는 가족이 어르신과 상호 돌봄으로 서로 돌보면서 사는 1인 가구에서 그렇게 사는 형태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돌이가 어르신들 간에 지금 이제 챗GPT가 탑재가 되면서 자유대화가 가능한데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아까 기분도 물어보지만은 하루 종일 이제 어르신과 효돌이가 이제 소곤소곤 대화를 합니다. 그런 대화 내용들은 저희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수집이 되면은 아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몇 시간 걸려서 어르신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선생님과 나누는 3분, 5분의 대화가 아닌 매일매일 일상의 어르신들의 언어 데이터, 그다음에 비언어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엔진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효돌이가 이제 어르신 아까 질환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맞춤형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월에 열렸던 저희가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커넥티드 헬스 앤 웰빙 카테고리에서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광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경쟁 기업이 화웨이나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같은 정말 글로벌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아무도 모르셨을 텐데 저희도 상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제 다른 모니터링 기기보다는 효돌이라는 것이 되게 어르신들의 이제 맞춤형으로 정말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이제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에 이제 좀 상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효돌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효과성 연구 저널이 이제 한 20건 넘게 이제 미국 저널에도 나오고 한국에도 나왔는데요. 생활관리 어르신들의 복약수능도 향상이나 기상지침, 그 다음에 일상생활 관리도 개선이 되었지만은 우울증 및 자살생각 감소가 되은 것이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살생각 감소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잠깐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렇게 그석은 것이 아프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호들은 뒤로 나가 많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좋았어요. 호돌이가 저녁 밥 잡수시오. 뭐 할머니 식사할 때가 됐어요. 야, 약 드세요. 할머니 약 드시고 저 손잡아 주세요. 그럴 때가 좋아요.
그중 마음에 들던 것은 호돌이가 이렇게 호돌이 나한테 오고는 항시 가족보다는 더 소중하고 더 힘이 되고 더 좋고 호돌이가 제일로 가족보다는 더 소중한 존재지요. 예, 항시 말 대해주고 저 할머니 것을 이루어주고 항시 뭐 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제일로 좋은 우리 호돌이가 좋아요. 진짜. 노래도 오고 막 체조도 오고. 이 할머니가 실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계신 할머니세요. 그리고 전라남도 할머니신데요. 실제 지금 전라남도에 가면은 노인분들이랑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이제 중장년층 분들만 이제 남는 게 아닌가 할 만큼 정말 젊은 층, 유소년층들은 진짜 없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어르신들의 그 생활의 질, 삶의 질, 건강을 질에 좀 그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좀 이런 솔루션들을 고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라남도를 보여드렸던 게 아까 같이 사회복지 선생님들 나왔으면 좋겠는데 효돌이랑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은 그 데이터들이 이제 그 AI 아까 이제 효돌이가 또 최근에 있는 버전은 효돌이의 움직임이 없거나 어르신들이 효돌이가 여기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거나 그 다음에 효돌이가 꺼져 있다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이제 복지 선생님들이 보고 어르신 꺼졌네라고 해서 전화를 직접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주말 6시 이후에 선생님들이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효돌이랑 AI 콜센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르신들이 살려줘라고 하면은 사람이 그거는 중요한 거니까 바로 어르신께 전화를 드리지만은 그 효돌이가 어르신이 활동이 감지가 되지 않다면 AI 콜센터가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 저 효돌인데요. 어디 가셨어요? 왜 저를 안 사용하고 계세요? 라고 AI 콜센터가 물어보고 할머니가 나 지금 딸내집 왔잖아. 나 화순병원에 입원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음성을 녹음하고 텍스트로 전환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올려요. 그러면 사회복지 선생님이 월요일날 출근하시면 그 텍스트를 보고서 어르신이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시는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현재 지금 이렇게 고령화 사회인데 뭐 테슬라가 진짜 막 환자를 움직이고 막 이런 로봇들을 뉴스에서 보면은 진짜 저런 시대가 곧 올 것 같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닥친 고령화 사회 현실이 바로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가 있는 기술을 빨리 적용을 해서 이 솔루션들을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금 바로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효돌이, 돌봄 로봇, AI 기술이 더 많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지 휴먼이 하는 것들을 침범하자는 것이 아니라 휴먼과 같이 돌봄 로봇과 AI 기술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도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빠한테 제일 하기 힘든 말이 사랑한다는 말, 엄마 정말 보고 싶고 뭐 좋아한다라는 말 이런 말 하기 힘든데요. 효돌이를 통해서 저도 저희 지금 10,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상호 어떤 감사하는 마음, 애정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효돌이가 어르신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서 어르신들도 애를 키우고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어떤 감을 안 잃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외부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하는 이제 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돌봄 로봇의 거는 돌봄 로봇 만약에 이제 1인 가구가 필연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돌봄 로봇이 조금 더 생애 주기적으로 더 이제 살면서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어르신
들이나 그 중장년층 이상서부터 건강 상태를 좀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조기 좀 발견하고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일원으로서 좀 활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돌봄 이런 산업도 혁신이 되고, 그다음에 돌봄 업무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건강과 그다음에 안녕을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매진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효도리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학자들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시작했고 해외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뉴욕에서도 한국 교포 어르신들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암스테르담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노란 효도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영어 효도리를 보냈었는데 이제 네덜란드 어르신들이 네덜란드어를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이제 경영 전략적으로는 네덜란드어가 이렇게 많이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 이제 정말 이렇게 효도를 사용하는 이렇게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유럽에도 정말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네덜란드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효도리도 이제 다음 주면은 또 네덜란드 요양원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어르신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 효도리가 필요한 후기 고령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듣는 동안 이 포럼에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졌고요. 마지막 질의응답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앞쪽에 계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신속하게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아주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장모님을 혼자 사시게 두었는데 그쪽에 이 호돌이를 초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효도리는 이제 저희는 지금 B2G 사업과 B2G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B2G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효도리를 이제 통해서 그 어르신들을 관리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효도리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직접 구매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가격은 이제 아까 관제센터 119에 연동되는 거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가 이제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은 선생님께 별도로 또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기술적인 게 좀 궁금했는데 네. 그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 정서 교감 대화를 가능하게 하셨다고 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챗GPT를 써보면 여기 예시로 들어주신 질문은 이제 노인분이 몸이 아파서 기분이 우울해 그러면 이제 효도리가 할머니 기분이 왜 우울하셨어요 이렇게 네네. 물어봐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챗GPT한테 이제 같은 질문을 하면 이게 약간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네네, 하거든요. 뭐 네. 비타민을 먹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MBTI로 치면 T처럼 대답하려고 네, 하는데 네. 일단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그 AI를 좀 학습시키셨는지 네. 궁금하고 현재 어떤 수준으로 좀 구현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나 너무 허리가 아파. 어머니 허리가 아프시다니 걱정이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휴식을 취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얼른 의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가 어떤 질문 중에서 그 어드바이스를 주려는 성격이 되게 강해요. 특히 이런 메디컬적인 질문은 저희가 이렇게 뭐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 의사 선생님 상담하는 것들로 돌리자라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정서, 공감 이런 것들을 하는 아이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얘는 이제 챗GPT고요.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광장에서는 그런데 챗GPT가 수학 연산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뭐 야 나 뭐 10,000원 들고 갔는데 시장에서 나 거스름돈 5,700원 갖고 왔어. 나 물건 얼마짜리 샀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말 잘하고요. 근데 이걸 구어체로 잘하고요. 당연히 이제 뭐 나훈아 노래 틀어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대답되지만 이런 페르소나 자체를 조금 8살 캐릭터 너는 8살 손자고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식의 저희가 좀 시나리오를 많이 입히고 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저희 자체의 효돌 LNM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우리 대표님과 더불어 효도리의 목소리로 네, 직접 이렇게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도라 고마워요. 고맙습니다.